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학 통합과정 강태웅이라고 하고요. 이번 CVPR의 제로샷 헤드 서핑 인 리어블 시나리오스라고는 논문의 제목으로 줄여서 CFM 논문을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플립션 과제로 작성을 하게 된 논문이고요. 제가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논문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태스크는 이제 요 헤드 이미지에서 요 얼굴, 머리 부분을 전체를 요 바디 이미지의 얼굴 부분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태스크, 간단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하게 된 게 작년 8월 말에 제가 플립션 과제에 처음으로 투입돼서 그때 이제 소연님이 헤드 수업 연구를 수행 중이셨는데 요게 소연님이 페이스 수업과 비슷하지만 많이 연구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헤드 수업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태스크 노벨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간에 투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게 교수님이 요거 HS 디퓨전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요게 헤드 수업을 한 거의 유일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재구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한계가 좀 명확한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요거의 메소드는 그냥 요 부분에 마스크를 따서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디퓨전에게 맡겨보자. 이런 논문이어서 온라인도 맞춰야 되고 정면부만 되고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비전 스터디를 하다가 포토메이커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좀 알고 있었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은 요 아이디 이미지 사람 이미지 한 장을 주면은 요 이미지 한 장의 요 아이디를 가지고 보존하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사용해서 그냥 머리 뚫어놓고 거기다가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이 필요하고 정면부에서만 되고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모든 헤드 오리엔테이션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요거를 좀 극대화하려고 데이터셋도 좀 바꿨고요. 그래서 헤드 수업이니까 긴 머리카락도 돼야 되니까 그 상체 다 나오는 상체 다 나오는 이미지 그리고 좀 복잡한 백그라운드도 있고 다양한 정면뷰만 가진 게 아니라 다양한 헤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이미지들에서 저희가 요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얼굴 부분만 좀 반영을 해주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헤어 부분은 아직 안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긴 머리카락이 생성돼야 되는데 긴 머리카락을 생성하려면 인페인팅 하려고 해도 그 긴 머리카락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한 게 저희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뷰어가 가장 좋게 봐줬던 게 태스크 노벨티였어가지고 그걸 좀 설명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이나 그런 좀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이미지 한 장 넣었을 때 바로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데이터셋에서도 이런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잘 동작을 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간단하고요. 우리 조원에는 결과가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셋 예시입니다. 네. 네. 원래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만 썼다가 저희는 이제 이런 상체 다 나온 이미지를 썼다. 그래서 저희의 메소드는 간단한데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포토메이커랑 거의 유사한데 헤어도 넣었고 그다음에 마스크 따는 방법론도 새로 제안했다. 여기가 그냥 저희의 메소드 전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결과가 이제 요 결과인데요. 요게 이제
저희 논문에 들어간 결과인데 리뷰어들이 봤을 때뭐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런 데 청바지가 좀 바뀐다거나 뭐 없던 이 시계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얼굴 이외의 부분에도 뭐 생긴다고 퀄리티가 좋지는 않지만 뭐 다들 노벨티는 인정해줘서 뭐 그 점은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뷰어가 추가 실험 요구를 해서 제가 리버트할 때뭐 시키는 건 다 하고 또 이제 주장을 한 게 아티팩트가 생기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가지고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하지만 요게 이제 이러한 피부색 이게 여기까지도 바꿔줬는데 이런 마스크를 따려면 뭐 필요하다, 뭐 장단점이 있다, 뭐 이런 주장으로 가져가가지고 네, 리뷰어들이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2, 3, 3점이었다가 3, 3, 4점으로 올랐는데 요 한 명 안 준, 안 올려준 리뷰어도 마지막 코멘트에 워셉 쪽에 기울기는 해서 뭐 메탈 리뷰어에게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마지막에 내려줘서 더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능이 안 좋았던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좀 테스크 노벨티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테스크 노벨티는 유지하고 아예 메소드만 새롭게 바꿔서 ICCV에 제출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ICCV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동안 이제 CPR이 업셋이 돼가지고 좀 준비한 게 아까워서 지금 ICCV에서 제출해서 리버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크 WT가 뭐라고? 테스크 노벨티가 일단 헤드 수업 자체도 이제 많이 시도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웍들은 좀 제한된 상황에서만 했지만, 저희는 뭐 이런 좀 배경도 있고, 뭐, 어퍼 이미지, 뭐 이런 거 있는 이미지에서도 이제 크롭이나 뭐 이런 전처리, 얼라인 맞추거나 뭐 이런 전처리 아예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 한 장 놓고 그 모델에다 놓으면은 바로 잘 된다. 이런 게 테스크 노벨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CFPR 25, 2025에 셉이 된 요 Spatial Skip Guidance for Enhanced Video Diffusion Sampl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이제 일단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CFG는 많이 아실 텐데 CFG랑 이제 좀 비교를 하는 어떤 비교군에 있는 그런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그 위아래 좀 영상을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선명하고 퀄리티 좋은 비디오 디퓨전 샘플링 기법을 제안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워기업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CFG가 왜 작동을 하는지를 좀 탐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CFG라는 거는 결국에 컨드 모델에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이제 모델의 어떤 프리딕션을 빼가지고 컨디셔널 쪽으로 이제 더 강화시키는, 더 이제 트래젝토리를 그쪽으로 이끄는 뭐 그런 방향인데 그게 왜 잘 되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반면에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그 이제 특정 컨디션 안에 특정 클래스나 특정 어떤 프롬프트 안에서만 이제 생성을 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 태스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어떤 난이도의 차이로 인한 그 이제 어떤 그 생성 퀄리티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컨디셔널 모델은 이게 어려운 태스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생성 퀄리티가 되게 안 좋은 반면에 컨디셔널은 좋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트레젝토리 그 가이던스를 주니까 CFG가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CFG라는 거는 애초에 뭐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만 디자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CFG로 인한 어떤 그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컨디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컨디션이 세진다는 건 결국에 그 다이버시티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고요. 네, 그래서 CFG의 어떤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은 퀄리티는 좋아지지만
좀 다양한 그 이미지나 어떤 비디오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언컨디셔널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바꿔가지고 요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면서 이제 생성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 이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 어떤 원래 모델과 똑같은 분포를 유지하되 성능만 살짝 안 좋은 퀄리티만 살짝 안 좋은 그런 분포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윙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다른 방향 말고 그냥 퀄리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residual skip이랑 뭐 attention skip이라는 어떤 그 메서드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DIT,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건너뛰어도 이제 어떤 모델의 어떤 그 아웃풋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이제 건너뛰는 거죠. 스킵 커넥션을 건너뛰고, 그렇게 뽑은 애를 이제 윙 모델로 쓰면은, 이게 어쨌든 분포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성능만 살짝 떨어진 그런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윙 모델로서 반대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주면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샘플링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도 논문에 조금씩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호필드 에너지를 이제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랑 이제 분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논문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CFG는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CFG 스케일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미지 여기서 비디오인데 그 비디오의 어떤 퀄리티는 증가하는 반면에 FBD가 높아지죠. 그 말은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음, 그 네,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STG는 이제 퀄리티도 좋아지면서 FBD도 그 낮게 유지가 된다. 즉 이제 다이버시티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 매트릭에서도 다양한 모델 당시에 나와 있던 제일 좋았던 어떤 비디오 모델인 모치나 뭐 오픈소라 같은 데서 이렇게 그 SDG를 쓸 경우에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트릭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이게 그 테러 카라스인가 그쪽 뭐 논문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았어요? 아, 네네. 그거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네. 그건 이제 배드 버전 오브 이셀프를 네네. 이제 뭐 그 가이던스로 쓰면은 이제 뭐잘 된다 하는 이런 아마 이름이 오토 가이던스였나 이런 건데 이제 그 논문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디퓨전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과 똑같은 모델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학습을 조금 덜 시키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학습을 덜 시킨 애를 이제 윙 모델로 써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주면은 잘 된다. CFG를 대체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비슷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저희 컨트리뷰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별도의 모델 없이 그냥 이제 레지듀얼 스킨만으로 이제 하나의 모델에서 그 레이어를 건너뛰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어떤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또 장점입니다. 네. 그럼 그 모델이랑도 비교를 했었나요? 그거랑은 이제 비교를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어떤 핵심적으로 삼은 게 비디오 에서 이제 저희가 좀 이밸류에이션이랑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이미지 디퓨전 대상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메소드가 중간에 바뀐 게 있어서 처음에 비디오 타겟이긴 했는데 요 방식이 사실 이미지에도 적용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네이밍을 좀 잘못 지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지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하니까 이미지 쪽 그러니까 다 된다라고 봤으면은 포장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더 이제 뭐 사이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어, 중간에 이제 마지막 순간 메서드가 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처음엔 저희가 비디오를 포커스해서 비디오 샘플링을 어떻게 잘할지 이런 걸 하다가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거랑 이제 비교는 못했고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쨌든 그 비디오 모델에서
그러니까 그거 테로카라스 모델을 비교를 하려면 이제 그 윙 모델이라는 걸 학습을 별도로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 불가능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큰 모델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도 안 돼 있고 코드가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현실적으로 리프로듀스가 어려운 방식이어서 네, 비교를 거기랑 하지는 못했고 그 이외에 이제 이런 유의 연구들이 이제 퍼터베이션 가이던스를 해가지고 비슷한 유의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도 네. 비교를 했어요. 이미지 쪽. 이미지는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뭐 리뷰도 그런 지점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일단은 확실하게 처음부터 잡고 간 거는 우리 비디오 디퓨전 샘플링 메서드다. 그리고 이 어텐션 스킵이라는 거는 사실, 어, 네, 네, 결론적으로 뭐 이미지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네, 어쨌든 저희가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 간 게 비디오 디퓨전 샘플링이어서 그런 태클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포지셔닝을 좀 비디오 쪽으로 한쪽으로 한 게 아쉽다라고 하면 네네. 그러면 이미지 쪽에도 적용을 해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잘 돼가지고, 네. 네. 그럼 어, 그거를 뭐 어펜딕스나 아니면 아카이브에 추가 실험을 해갖고 그렇게 올리고 그랬었나?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디퓨저스에 좀 올라가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막 한 게 있었는데, 네. 네, 뭐 바빠가지고 홍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이름 자체가 조금 논문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네.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이미지 쪽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네. 좀 안 보게 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걔가 어쨌든 스키 커넥션 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 진짜 걔가 뭐 원래 건너뛰는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없애고 뭐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뭐 제가 생각했을 저는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좀 이게 그게 가이던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 뭐 이미지 같지도 않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생각하기에는 계기가 있어. 근데 이거를 뭐 완벽하게 제가 다 생각했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터베이션 가이던스라는 논문이 뭐 몇 개 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비슷하게 뭐 디퓨전 어텐션 맵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뭐 가우시언 블러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랜덤 뭐 퍼터베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이제 망가진 모델, 윙 모델로 만들어서 걔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가이던스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착안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없는 어떤 그 도메인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CFG랑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같이 써도 되고 따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퀄리티는 같이 쓰면 제일 잘 나왔고 따로 써도 되고 이제 따로 쓸 때 장점이 언컨디셔널 모델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꼭 텍스트 투 어떤 비디오나 텍스트 투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뭐 언컨디셔널 모델에도 이제 STG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뭐 별도 학습도 없었겠네요. 네. 학습이 없긴 했는데 비디오 샘플링하는 게 워낙 좀 헤비하고 해서 그래도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뭐 H100, A100 많이 써가지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는데 저는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더블 찍어주는 거 네, 시작하면 될까요? 혹시 소리 들리세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이제 들려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1PR에서 포스터 발표 예정인
데빌리즈 인 더 디테일이라는 논문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논문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연구를 어떤 식으로 풀어보면 좋을까, 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떤 테이크홈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제 연구실에서 했던 저의 연구들을 리뷰를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훑어봤는데, 혹시 저는 뭔가, 네. 슬라이드 쇼로 좀 이거 잠시만요.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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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쭉 리뷰를 쭉 훑어보니까 뭔가 저는 좀 노벨티나 성능 개선 그리고 뭔가 실험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뭐 제 스스로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제를 노벨티와 성능 개선 두 마리 토끼 잡기 보고 잡아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본인 연구가 인크리멘탈하다는 리뷰를 좀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성능 개선이 생각보다 마이너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접근도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리뷰에서 이제 약간 저런 식의 리뷰를 받는 연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연구 흐름이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를 정하게 되는데 그 태스크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 태스크 상에서 내가 무슨 문제를 풀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주로 하는 방식이 거기서 소타 모델이 뭘 못하는지를 보면서 현재 이 분야에서의 한계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이 중에서 이제 내가 풀 문제는 뭔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다음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많이들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요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뭔가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뭔가 핫하거나 뭐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뭐 알려진 이런 논문들 이런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려 보고 이걸로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추가해 보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우선 소타랑 기존의 뭔가 아니면 뭔가 최신의 연구 기법을 조합한 구조를 우선 갖게 되기 때문에 딱 인크리멘탈 해보이기가 좋은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능 개선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이건 뒤에서 약간 이유가 보이겠지만, 뭔가 샘플에 따라서 편차가 크거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능 개선이 뭔가 확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뭐 해결책? 그러니까 뭐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연구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까랑 어떻게 풀까 사이에 한 스텝이 더 존재를 하는 편인데, 저 스텝이 하는 역할이 이제 분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까에 대해서 소타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이 앞에 스텝에서 찾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 이걸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소타가 이걸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단계가 먼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왜 못하는지 알고 나면 사실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그걸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오히려 더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분석하는 단계에서 소타의 동작을 좀 하나씩 다 뜯어보는 편인데, 뜯어보면서 뭔가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던 이론이랑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낱낱이 보는 편이고, 이 단계에서 뭔가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거를 알게 되면 또 이론을 수정해가고 이러면서 저도 배우고 연구도 진행하게 되고, 약간 이런 식의 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뭔가 기존 방법을 조합하는 방식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노벨티를 확보하기도 더 쉽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분석하는 단계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가기 때문에 성능 개선은 그냥 덤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소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 방법론에 대한 근거도 탄탄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때 했던 실험들을 이 분석 실험들을 첨부를 해주면 논문에서도 실험이 되게 풍부하다 이런 리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구를 할 때 뭔가
해결책이 아니라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고, 이걸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이번 12PR 논문을 가지고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논문에서 다뤘던 거는 이미지 프롬프팅 모델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걸 반영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사실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런 그림을 텍스트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저걸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 프롬프팅 모델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태스크를 정하고 나서 무슨 문제를 풀까? 그럼 소타는 뭘 못하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소타로 삼았던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IP 어댑터하고 라이벌이라는 모델입니다. IP 어댑터 같은 경우는 뷰어댑터 같은 경우는 뭐 정식 퍼블리시된 버전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하고 여기저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라이벌 같은 경우는 뭐그 정도로 유명세가 있지는 않지만 유립스 2024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최신 논문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용을 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한 인젝션 방식이 사실 뭐 에디팅 쪽에서도 그렇고 뭐 컨시스턴트 스토리 제너레이션 뭐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도 되게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을 적용한 거여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소타로 잡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모델들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IP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IP 어댑터 구조인데 보시면은 이미지를 이제 엔코더를 통해서 원디에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 쪽을 통해서 모델에 주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불꽃 표시가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반대로 라이벌 같은 경우는 전혀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방식이고 주어진 이미지 프롬프트가 있으면 걔를 DDIM 인버전을 통해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의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각각 주입해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델들에서 이제 소타는 무엇을 못하나를 고민을 찾아봤을 때 제가 찾았던 거는 디테일 프리저빙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못한다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지 프롬프트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로 설명하기 좀 더 어려운 정보들을 주기 위함인데 사실 저 눈 화장의 어떤 패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텍스트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미지 프롬프트로 저걸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그럼 소타는 그걸 왜 못할까? 그럼 소타에 대한 동작을 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각 모델들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리한 건데 우선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T2I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T2I 모델의 구조이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티드 피처로부터 쿼리키 밸류를 각각 다 뽑아서 그걸로 연산을 하는 방식이고 크로스 텐션 레이어는 텍스트 프롬프트로부터 뽑은 피처를 로부터 키밸류를 뽑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P 어댑터와 같이 크로스 텐션 레이어에다가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셀프 텐션 레이어는 기존과 동일하고 이 크로스 텐션 레이어에서 프롬프트 피처를 뽑을 때 텍스트랑 이미지 프롬프트 양쪽에 대해서 모두 뽑고 그걸로부터 나온 키밸류 값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인젝션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이제 기존의 T2I 모델과 동일하고 그래서 이쪽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만 적용을 하고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주입하게 되는데 뭐 형태는 동일합니다. 형태는 동일하고 이 프롬프트 피처를 이미지 프롬프트로부터 뽑아서 여기서 넣는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봤을 때 사실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주입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프롬프트 피처들 자체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원디에 인베딩 벡터로 만들고 그 하나로 이렇게 좀 응축시키고
그걸로부터 다시 정보를 뽑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이 좀 로스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거는 트레이닝 방식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요 크로스 어텐션을 컨트롤하는 모델에서는 딱히 제가 느끼기에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인젝션하는 모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봤는데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을 굳이 잃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에서 그 디테일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쪽 모델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은 그럼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공할 때 이 제공된 정보 자체에는 디테일이 살아 있는지 이게 그 안에 어떤 레이어의 연산상에서 그런 정보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건지 약간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궁금했고 그래서 했던 실험이 이제 실험과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요거는 그냥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다가 이미지 프롬프트 인젝션을 하고 뭐 텍스트 쪽에는 아무런 정보도 안 넣고 클래시파이 풀 가이던스도 안 쓰고 그냥 정말 딱 그 이미지 프롬프트만 제공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로 썼던 모델이 쓴 이미지들이고 요 앞에가 이제 셀프 어텐션 인젝션을 안 한 결과 요게 인젝션을 한 결과인데 뭐요첫 번째 컬럼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뒤에 것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주면 이미지 프롬프트 자체의 정보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구나 라는 거를 요 실험을 통해서 좀 재밌었지만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럼 이제 정보는 확실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될까? 어떤 연산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걸까에 대한 거를 고민하면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찾았던 거는 기존의 모델이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좀 잘못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 기존 모델 구조에서는 이 리얼 이미지로부터 뽑은 피처를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인젝션해서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이제 파지티브 가이던스 이자 네거티브 가이던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프롬프트를 반영을 하라고 하면서 반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고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컨플릭트가 발생을 한다는 게 저희가 찾은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잘못된 거 제대로 사용하자. 그래서 양쪽에 주던 거 파지티브 쪽에만 주자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고, 그래서 컨플릭트 있던 거를 제거해서 컨플릭트 프리 가이던스라는 거를 요 모델에서 요 논문에서 제안을 했고 이게 그대로 그냥 첫 번째 노벨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이미지 프롬프트의 반영에 대해서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의 스케일을 높이면, 그러니까 반영의 비율을 높이면 기존에 컨플릭팅 가이던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컨플릭트 프리 가이던스를 썼을 때는 이미지 프롬프트의 반영이 굉장히 잘 향상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동작을 하겠네까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서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셀프 텐션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라이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셀프 텐션 쪽으로 인젝션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는 이미지 프롬프트로부터 뽑은 프롬프트 피처를 가지고 키밸류를 사용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런 쪽의 모델들은 요 KV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요 구조만을 사용하지는 않고 KV 컨캐티네이션의 구조도 함께 어텐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KV 컨캐티네이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셀프 어텐션이랑 KV 리플레이스먼트를 좀 섞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이 키밸류 값을 프롬프트 피처뿐 아니라 제너레이티드 피처로부터도 다 뽑아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걸 쓰는 논문들이 요 B와 C를 타임 스텝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 쓰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라이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그럼 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거가 궁금했고, 이게 제가 좀 좋은 샘플들이 지금 자료가 안 남아 있어서 약간 아쉽지만 이 샘플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케이블 리플레이스먼트만 썼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 이 이미지 프롬프트로부터 생성되는 이미지고, 아래는 케이블 콘캐트네이션만 썼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케이블 리플레이스먼트는 확실히 이미지 프롬프트 반영에만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이걸 좀 천천히 잘 뜯어보면은 좀 새가 약간 새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약간 언리얼리스틱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KV 컨캐트네이션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보이는 것처럼 리얼 이미지 잘 만들지만 이미지 프롬프트 반영은 전혀 못한다는 결과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퓨전에서 각각의 어텐션들의 역할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쓰는 방법에서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케이블 리플레이스먼트는 예상했던 구조, 이 결과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와서 큰 의문이 없었는데, 이 케이블 컨캐트네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 프롬프트의 피처도 쓰고 있고, 제너레이티드 피처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프롬프트 피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 결과를 보면서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찾은 게 이 쿼리 값이 제너레이티드 피처로부터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롬프트 피처보다 이 제너레이티브 피처로부터 구한 키값에 더 높은 어텐션, 키값을 통한 어텐션에 더 높은 어텐션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는 KV 컨캐트네이션의 어텐션이 좀 임밸런스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답은 굉장히 심플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분리해서 각각 계산하고 나중에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지 프롬프트의 피처들도 상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걸로 요 스트레이티파이드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바로 두 번째 노벨티가 되어졌고요. 이것도 이제 결과를 앞에 컨플릭트 프리 가이던스랑 같이 해서 네, 그린 결과인데 이제 요 그래프에서 Y축은 0에 가까울수록 이미지 프롬프트의 반영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0에서 멀어질수록 이미지 프롬프트 반영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인퍼런스하는 디퓨전 모델의 타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KV 컨캐트네이션만 썼을 때는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이미지 프롬프트의 반영이 떨어지게 되는데 컨플릭트 프리 가이던스를 쓰게 되면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스트레티파이드 어텐션을 쓰게 되면 이 값들이 그 막아주는 경계값이 점점점 낮아져서 결국 이미지 프롬프트 반영에 다 점점점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경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구 메소드는 거기까지였고 이렇게 뭐 메소드를 분석을 더 많이 하고 메소드는 사실 그거의 해결책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벨티를 생각보다 쉽게 좀 잡았던 것 같고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노벨티를 잡고 방향을 잡고 나니까 성능 개선은 덤으로 굉장히 잘 따라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KV 코케트네이션만 썼을 때에 비해서 뭐 앞에 그래프에도 좀 나타났지만 컴플리트 프리 가이던스를 쓰면은 이미지 프롬프트의 반영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는 걸 알 수 있고 스트리티파이드 어텐션을 사용하는 타임 스텝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도 모든 평가 항목, 특히 이미지 프롬프트 반영에 대해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고 나머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다 탑2 안에 드는 그런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비주얼적인 결과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미지 프롬프트고 이게 이제 다른 모델들과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를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미지 프롬프트에 있는 요 넥타이의 이런 자잘한 전구 패턴 같은 것들이 저희가 제안한 모델에서는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 뒤에 있는 이런 벽화 같은 것들도 저희 모델에서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 볼 수 있고 침대에서도 이런 침대 이불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모델에서 제일 잘 반영이 된다. 이런 디테일들이 좀 잘 반영이 되는 모델이다를 볼 수 있고 이 결과가 보니까 좀 구조가 이미지 프롬프트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서 다양한 구조도 뽑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 대비 좀 다양한 구조도 잘 만드는 모델이다는 거를 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태스크를 두 개를 더 수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Structure Guided Image Generation이라고 해서 컨트롤넷을 붙여서 많이 이미지 프롬프팅 모델들이 컨트롤넷과 붙여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컨트롤넷과 붙여서 성능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들이 굉장히 잘 반영되면서 이 스트럭처 구조를 잘 갖는 이미지를 잘 생성한다. 약간 이런 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IP 어댑터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실험들 중에 하나인데 크로스 프롬프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뭐 이름은 저희가 좀 새롭게 붙였지만 이라고 해서 이 앞에 했던 실험들은 사실 이미지 프롬프트랑 텍스트 프롬프트가 얼라인이 되어 있는 세팅으로 했던 실험들이고 이 실험만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랑 텍스트 프롬프트가 전혀 다른 네, 그런 세팅으로 생성된 모델이고 결과는 다 저희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다른 걸 좀 그려봐라 했을 때 이 스타일이 잘 반영된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잘 만드는 모델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에 대한 내용이고 뭔가 작지만 좀 효과적이었던 리버탈 관련된 팁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리뷰 스코어를 처음에는 2, 4, 3 이렇게 해가지고 에버리지 3의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받았을 때 2점을 준 사람의 컨피던스 스코어가 5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어서 리부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444가 돼서 에버리지 4로 꽤 성공적으로 리버탈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리버탈을 뭔가 한 방에 잘 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뭐가 주요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때 어, 기존 대비 요번에 좀 두드러지게 달라지게 했던 점은 이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좀 비슷한 답변들을 묶어서 대답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 관련해서 송아님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리뷰어들 입장에서 뭔가 동문서답하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할 때는 진짜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있고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약간 동문서답 같이 느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될 수 있으면 나눠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 질문에 성실성의껏 답변을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완전 동일한 게 아니면은 적어도 각 리뷰어의 메인 질문, 뭐 리뷰어들 각각 요거를 잘 다루면 내가 점수를 올려주겠다라고 써놓는 그런 메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각각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정도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공유할게요. 이번에 라클에 붙은 논문이고요. 사실 뭐 논문 내용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이 논문이 좀 긴 여정을 달려왔어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던 연구여서 이거의 기승전결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좀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얻은 좀 개인적인 레슨들을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23년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23년 3월에 뭐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주제로 뭐 하고 있는데서 인턴을 모집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근데 이때 딱 마침 좀 이 정보 추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인턴 경험도 없었어서, 교수님 저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종기원에서 인턴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논문의 태스크인 어스펙트 베이스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신 모델이었던 라마2로 뭔가 이제 성능을 올리는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 중에도 좀 결과를 중간에 나오고, 근데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들은 다 T5를 다 학습하는 연구였는데, 저는 그냥 프롬프팅으로 모델을 성능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서 그 연구를 계속 삽질을 하다가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왜 실패를 할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한 반년을 이렇게 했는데 왜 실패를 할까? 를 좀 생각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정답셋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게, 기존 이밸류에이션 컨벤션에서는 정답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평가셋의 GT셋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표현의 다양성을 좀 더 고려해보자. 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또 재밌었던 게, T5에서 이제 기존 GT 대비 제가 새로 만든 GT에서 성능을 쟀을 때 T5는 별로 안 오르는데 GPT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다 해서 뭐 어떻게 실험 잘 해가지고 그 데이터셋도 이런 과정으로 좀 구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구축하는 거는 좀 에러 케이스를 좀 하나하나씩 분석해가면서 그 과정을 구축을 했고요. 좀 실험 결과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 우리가 만든 걸로 했을 때 사람이랑 실제로 더 얼라인이 잘 맞는다. IA가 높다. IA 스코어가 높다. 이런 거랑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T5 모델 다양한 거랑 LLM 다양한 걸로 실험했을 때 LLM에서 성능 그 갭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LLM의 이 압사라는 테스트에서 그 성능이 조금 underestimated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 실험 결과는 거의 바꾼 게 없는데 한 번 떨어졌었어요. EMNF 24년도에. 그래서 이때 2.5, 3.5, 1.5를 받았는데 1.5 리뷰를 좀 살펴보면은 제 논문은 분명히 그 평가셋을 개선하는 건데 이 논문은 성능을 개선하는 논문이다. 라고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고 뭐 이 전체적인 그 제가 아까 GT를 막 확장하는 그 피겨를 보여드렸는데 그거가 뭐 오토메이티드 하라고 하는데 그거 너는 코드를 릴리즈 하기 전에는 그걸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약속은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앱스트랙에다가 논문이 붙으면 코드를 공개하겠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막,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빅딜도 아니고, 뭐 오리지널리티도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리뷰를 보고 엄청 화가 나서 진짜 어떻게 얘를 반박하지? 뭐 이랬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냥 리뷰어가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를 조금 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해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A씨한테 클레임도 걸었어요. 클레임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리젝이 됐어요. 그래서 전 진짜 이런 리뷰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완전히 그 논문의 의도도 무시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근데 대충 논문이 어떻게든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억가 총량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가 총량의 법칙을 채웠다 이러면서 그냥 뭐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주변에서 이제 독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글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구실에서 그룹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룹 미팅을 하면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를 기본적으로 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공유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오버리프를 제가 공유를 하니까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좋은 코멘트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오버리프 상에. 근데 이제 EMNFP 막 마감이 막 촉박하니까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걸 다 반영하고자 아예 오버리프를 새로 파서 글을 싹싹 새로 썼어요. 특히나 이제 인트로나 이 앱스트랙이랑 인트로를 완전 갈아엎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연구를 모르는 사람 중에 논문 리뷰를 누가 잘하나? 라고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 황정민이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러면서, 동현아, 나 논문 좀 봐줘라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이런 피드백을 싹 다 받아서 아예 새로 글을 싹 다시 썼어요. 그래서 완전 다 갈아엎었고, 사실 EMNFP 때랑, 라크를 제출할 때랑, 사실상 실험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실험은 거의 바뀐 게 없는데, 글만 싹 수정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이제 3.5, 3.5가 나왔어. 이게 이제 약간 2.5가 보더라인이고 3.5가 위커셉이고 이제
5가 이제 완전 어셈인 거죠. 그래서 이니셜 리뷰가 3, 3.5, 3.5가 나왔고, 이벽탈이 끝나고 나서는 3, 3.5, 4가 나와서 사실 모든 리뷰어들이 다 그냥 위크 어셈으로 기울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리뷰도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진 않았어요. 막 어떤 리뷰가 있었냐면은 어펜디스 내용이 너무 많다. 근데 어펜디스 내용이 너무 많은 건 제가 프롬프트를 많이 써서 그걸 전부 다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냐? 그러면은 그 디테일이 뭐냐? 근데 이 디테일이 다 어펜딕스에 있기 때문에 어펜디스가 길어진 건데 좀 제대로 안 읽고 쓴 거죠. 그래가지고 좀 뭐 그랬고요. 뭐 리뷰가 그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좀 논문을 가장 길게 써준 친구가 그러니까 리뷰를 가장 보시면 이게 리뷰어 1, 이게 리뷰어 2, 이 리뷰 3는 이 아래 더 있는데 이만큼이 리뷰 3였어요. 근데 리뷰 3가 가장 그 코멘트를 길게 줬는데 3.5를 줬고 저희 어펜딕스 이후에 점수를 또 4점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상 리뷰를 받을 때마다 리뷰의 길이가 가장 긴 사람을 좀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제시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좀 관심을 쏟고자 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오케이 너가 설명한 거 잘 이해했고 그래서 점수를 4점으로 올릴게라고 해서 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타 리뷰를 해서 이제 나클에 붙었고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이 전혀 절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그룹 미팅 같은 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그 까이는 게 싫어서 까이는 게 무서워서 이제 보통 좀 준비된 다음에 가져가야지 하다가 거기서 이제 시간을,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까일 용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항상 까입니다. 항상 까이고, 특히나 그 예시로 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이게 그 약간 피겨 원, 페이지 1에 있는 티저 이미지였어요. 저희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이걸 처음에 딱 만들어서, 나름 귀엽게 잘 만들었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드백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구부란 손은 뭐고 직선은 뭐고 색깔은 왜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고 좀 완전 완전 다 그냥 이 PPTX 파일을 완전 닫은 다음에 새로 만든 게 이제 오른쪽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표현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색깔을 넣었는데 뭐 이제 병근님이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도대체 색깔의 구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아, 그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앞으로 색깔을 노란색은 어스펙트, 파란색은 뭐 오피니언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매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심플하고 직관적이게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본문에서도 이제 요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오리지널 시티, 뭐 컬러드, 뭐 옐로를 새로운 뭐 어스펙트, 뭐 새로운 오피니언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까여서 좀 많이 나아진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제목은 이제 제가 제안한 이 메소드 이름이 줌 인앤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줌 인도 하고 줌 아웃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 평가 나름대로 이 제목을 지을 때 줌 인앤아웃이라고 메소드 이름을 지어서 처음에는 논문 제목도 줌 인앤아웃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블라블라 설명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교수님께 공유 드렸더니 교수님 메소드가 그렇게 노벨티 있는 것도 아닌데 제목에 메소드 넣는 거 좀 별로다. 그냥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로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약간 머리가 얼어가지고 교수님한테 하나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논문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특히나 좀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많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의 나도 좋은 것 같은데. 아, 교수님 이거 보시자마자 막, 아, 왜 저거 별로 왜 그런 거죠? 네. 도대체 이 메소드가 무슨 노벨티가 있는 거죠? 막 엄청 까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까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까이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미팅이 끝나면 좀 진짜 맨날 시무룩해져서 영우가 또 오늘도 시무룩해졌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결과를 보면 좋아져요. 약간 이게 약간 끊을 수 없다 할까? 그래서 좀 많이들 좀 까이는 용기를 좀 지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까이는 만큼 사실은 사람들이 까는 게 결국에는 리뷰어랑 똑같아요. 리뷰어 입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미리 리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미리 방어를 하면은 내가 실제로 리뷰를 받을 때 저보다 좋게 받을 테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클이 좀 일찍 열려서 지지난주에 나클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좀 후기를 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면 생각보다 진짜 포스터를 거는 순간부터 거는 걸고 이제 그 포스터 세션이 예를 들어 1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고서도 사람들이 계속 발표하니까 이 학회장의 포스터 세션 그 영역에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꺼졌는데 불이 꺼질 때까지 진짜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설명만 주구장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고 근데 막 한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애초에 발표를 준비해 갈 때도 NLP 학회는 좀 한국인이 많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인이 좀 많아서 한국어랑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좀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갔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발표를 영어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친해진 사람들이 저 포스터 때 가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갔어요. 뭐 이러셔가지고, 그러게 왜 그럴까요? 막, 막 이러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압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거의 제가 유일무이하게 이 나클에서 압사를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약간 제목이 싱글 GT is not enough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싱글 GT 부족하지, 그래, 맞아. 그래서 뭐 했는데 하면서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목에 어그로가 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목 어그로도 잘 끌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크를 혼자 갔어요. 원래는 보통 학회를 가면 사람들이랑 여러 명이서 다 같이 가는데, 혼자 가니까 좀 반강제로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유학 중이신 분들, 보스턴 유니버시티나 뭐 다양한 곳에서 유학 중이신 분들, 뭐 서울대 카이스트, 사실 뭐 카이스트도 카이스트 AI 대학원 특히나 이제 분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황성환 교수님 연구실이나 뭐 오해영 교수님 연구실 분들도 많이 이제 식사를 했고, 포항공대, 뭐 중앙대 등 다양한 분들과 좀 식사나 커피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 이제 혹시 유연님 기억하시나요? 송유연님? 네. 그래서 그 언니를 거기서 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이분은 뭐 어디서 정보 추출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중에 뭐 코어를 같이 좀 약속을 하고 뭐 이분은 CMU에서 유학 중인 분이고 이분은 황성환 교수님 연구실이고 이분은 이제 오해영 교수님 연구실 해서 좀 다양하게 친분을 쌓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이 갔는데 거의 몇 끼를 다른 분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포스터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 학회를 가면은 포스터를 많이 준비를 해서 가실 텐데 좀 개인적으로 이런 왼쪽 같은 포스터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글도 많고 좀 너무 대충한 느낌? 딱 봐도 약간 공을 안 들인 느낌이라서 그냥 별로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좀 핵심적인 메시지는 간결하게 그리고 피겨나 표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른쪽처럼 약간 키 아이디어, 뭐 our approach, 뭐 데이터셋, 프로세스, 익스페리먼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글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피겨나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줘요. 특히나 요거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요런 포스터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글을 너무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쓰시면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앞으로 이제 학회 많이 가실 테니까 그런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엄청 빽빽하게 썼어요. 저 이게
이 왼쪽이 제가 첫 포스터, 이제 히스트레드라는 논문을 했을 때 거의 모든 내용을 약간 다 영어로 쓰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conclusion and limitation도 부른 네 개 포인트 막 정리해가고 썼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다 사실 가서 말로 설명하게 되고 표 그림으로 나중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그냥 모티베이션과 솔루션 그리고 실험 결과 하나 두 개만 이제 정리해서 이 노란색만 이제 실제 텍스트 작성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새로 해봤던 게 포스터를 발표할 때 사실 이 논문 포스터에 모든 실험이 들어가거나 모든 실험 세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포스터 세션이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제 아이패드를 하나 딱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논문을 열어두고 실제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표 여기 없어요. 그러면 아이패드 딱 열어가지고 아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질문에 대답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할 때,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갔을 때, 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간 발표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바로 제가 발표 스크립트를 짤 때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엔 여기서 끝나게. 네. 그 발표 스크립트를 짜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안을 했어. 이걸 제안을 한 방식은 요렇게 불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럼 중요한 게 뭐 사람이랑 맞는지를 봐야겠지. 사람이랑 했더니 잘 맞아. 그리고 그러면은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만들 때 평가를 해야겠지. 평가를 해봤더니 뭐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뭐 어, 여기 퓨샷을 20샷을 했는데 얘를 40샷까지 올렸더니 소타를 이기기도 했어. 그래서 좀 재밌는 결과인 것 같아. 너 혹시 질문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쫙 설명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발표할 때도 그냥 스무스하게 발표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제 다음 사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활용하는 게 좀 괜찮았어서 좀 이 경험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